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 하락분을 다 되돌리고 다시 끝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FOMC 정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발표도 되기 전인데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미국 가정은 11년 후 인플레이션이 5.2%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0월 달에는 5.9%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0.7%가 둔화된 거죠. 하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FOMC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시장을 어떤 상승으로 유도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시장 컨센서스는 7.3%. 그러니까 전월보다 둔화됐을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유가도 하락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7.3%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 컨센서스부터 낮아지느냐 아니냐 뭐 요거를 좀 보는 거죠. 더 낮아지면은 시장이 좀 상승으로 갈 수 있고 뭐 비슷하거나 둔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나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 문제가 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FOMC 그 정례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FOMC 정례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거죠. 경제 전망. 앞으로의 경제 전망 침체냐 아니냐. 지금 아시겠지만 그 월가에서 침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체냐 아니냐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목표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점도표. 근데 어저께 제가 또 그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이 점도표는 솔직히 믿을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걸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믿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래도 연말이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니까 뭔가 뭐 확인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뭐 점도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를 제롬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뭐 회의하고 나오는 자료는 의사록은 한 달 뒤에 나와요.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지금은요. 제롬 파월이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내보내는 싸움이겠죠. 실제로 아시면 제이미 다이머 뭐 그다음에 데이비드 솔로몬 JP 모건하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CEO잖아요. 그들은 좀 뭐 침체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침체가 오면 약세장이 약 15개월 정도 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약세장이 약 15개월 정도 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뭐 봐야겠죠. 뭐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를 내후년에 초에 할 거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영란은행하고 그저 ECB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끝나고 다음 날인데요. 여기도 지금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죠. 거의 0.5% 정도의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전 세계의 중요한 나라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한 시장의 방향성 뭐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연방기금 선물에서 연방기금 선물이 거래된 시장에서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0.5% 인상 가능성이 74.5%. 그 다음에 0.75 확률이 25.5%입니다. 그러니까 0.75가 25%나 되네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빅스텝이 거의 확정적이죠. 지난번에 제롬 파월도 금리 속도 조절이 12월에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0.75%는 아니겠죠. 0.5인데도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그런 언급을 했고 연준 의원들도 모두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 1.25, 다우기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네요. 다우를 보시면 어저께,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횡보하던 거를 하루아침에 돌파하고 끝났죠. 하루아침에 돌파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 뭐 이게 지금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서 돌려 세웠어요. 여러 번 어려운 자리에서 돌려 세웠는데요. 그렇다 해서 뭐 추세가 반전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좀 보면은, 나스닥도 뭐 옆으로 횡보하던 이제 양봉이 나왔죠. 전부 다 뭐냐면 일목균형상으로 캔들과 이격을 다 조려놓고, 이격 상으로는 캔들을 깰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올라서니까 참 특이하긴 한데요. 일단 시장의 주요 화두였던 인플레이션, 거기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오늘 밤 소비자물가지 수의 발표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7.3% 컨센서스를 그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 위로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도체 혹한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분기에 반토막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토막 7조 정도. 하이닉스는 1조 5천억 정도의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죠.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총 1위 3위잖아요. 중간에 LG엔솔이 2위를 가지고 있지만 1위 3위가 시장과 다른,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그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많이 밀렸는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5만전자로 다시 떨어졌죠. 어제 5만전자로 다시 떨어져서 지금 횡보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번 5만원대 51,800원까지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나와요. 삼성전자의 매도가 지금 계속 나왔죠. 여기 지금 어저께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는데, 요 근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또 특징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혹한기가 국내 시장 전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꽤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또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동향을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피가 외국인 순매도 전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기환했네 안 했네 막 하던 게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삼성전자가 뭐 매도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요 근래 며칠 동안만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아마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어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더 매도하게 된다면 시장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오늘 상승 출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정강 후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반도체 혹한으로 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하행사 적자로 간다면 일단 주가가 미국 상승장하고 상관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역외환율은 또 신기하게도 전혀 빠지질 않았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돼서 미국 시장이 급등한데도 역외환율은 또 제자리 걸음한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요 근래 미국의 영향을 덜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